좋아요, 구독. 김 PB 전문가와는 미장원 들어가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자, 미국 3대 지수가 금요일 좀 많이 밀렸죠? 네, 그간 가파른 상승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미국 증시였습니다. S&P 500은 0.37%, 다우지수는 0.32%, 나스닥은 0.68%, 약보합세로 3대 지수 모두 마감을 했고요. 개별 종목들의 경우에는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이 상이하게 움직이면서 혼조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또한 보합세로 마감이 됐는데 일전에 다모다란 교수가 엔비디아를 모두 매도했고 성장주 투자의 대가인 아크인베스트마저도 고평가라고 엔비디아를 경고했었는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1993년부터 엔비디아 이사를 역임했던 헨치콕스 또한 수백억 원 상당의 엔비디아 주식을 계속적으로 처분해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들이 매도하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인데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끌고 가는 이런 대장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투자자들의 우려감이 또 커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떨어져 가지고 제가 이제 그 그래프들을 면밀히 좀 봤거든요. 그런데 각 개별 주식으로 들어가니까 뭐 애플이 됐든 뭐가 됐든 거래량들이 지금 많이 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살려는 사람도 많지만 팔려는 사람도 좀 많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빅테크가 전반적으로 좀 내려갔죠. 내려가는데 AMD는 더 내려갔습니다. 네, 요번에 모건 스탠리에서 AMD 관련된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그간 탑픽 종목을 AMD로 지정해 왔었는데 이번에 경쟁사인 엔비디아로 변경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공지능 업체들보다 좀 단기적인 상승 여력이 더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모건 스탠리의 조셉 무어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단기 상승에 대한 상당한 잠재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2023년 AI 테마로 다른 종목들을 제치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뿐 아니라 AMD 또한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 등급으로 유지를 한다고 전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월가에서는 AI와 빅테크 주식들에 대한 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잠깐의 어떤 숨고르기 상태로 지금 이제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가 3% 정도 떨어졌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아니죠. 엔비디아는 이제 강보합을 갖고 AMD가 3% 정도 떨어진 건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주가들이 지금 엔비디아 보면서 막 달려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적으로 차별적인 좀 행보를 좀 생각을 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아까 미국 국무장관이 4년 반 만에 중국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가면서 예전에는 디커플링 그러니까 동조화가 아닌 탈동조화죠. 탈동조화 좀 떼놓고 가자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는 좀 위험을 줄여보고 가자 디리스킹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가다 보면 IT 쪽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지금 반응들이 좀 안 좋은 느낌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그동안 좀 올라서 조정받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좀 배워 나온 거 아닐까요? 네, 최근에 이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했죠. 근데 시장의 반응이 지금 요 이슈로 이제 움직였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외교부장인 친강과 회담에 나섰는데 중국 측에서는 대만 독립 지지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블링컨 같은 경우는 그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고 안정적인 소통 채널을 만들자 이렇게만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을 만날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팅 결과가 전 세계 반도체나 이런 다양한 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가고 있습니다만 IT 반도체 쪽 이쪽은 조금 좀 반응들이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반면에 테슬라는 최근에 주가 강세가 아주 좋았잖아요. 하루 좀 밀리는 것 같더니 또 올랐습니다. 이쪽은 좀 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좀 수혜로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말이죠. 배터리 쪽 자동차용 그 전기차용 배터리 부분은 미국이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좀 여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또 이제 재밌는 게 GM하고 포드는 큰 움직임이 없었던 데 반해서 테슬라는 상승하고 있는 GM하고 포드와 티키타카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에 따르면 4년 내 테슬라의 미국 점유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기간 동안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10%대로 상승할 것으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차량 시장의 전통 강자였던 포드와 GM이 전기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시장 판도가 뒤집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GM 포드 쪽 주가는 조금 약간 약했고요. 테슬라 쪽은 확실히 주가가 좀 이제 매력적인 이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테슬라의 심리가 뭔가 이런 다양한 이슈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재 가치나 아니면 내지는 뭔가 시장 점유율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보다도 현재는 뭔가 투자자들의 강력한 심리 때문에 이제 영향을 테슬라가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주가 흐름을 보면 그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쪽으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주가가 좋았잖아요. 근데 어제 좀 밀린 것 같아요. 국내 OTT 업체들은 넷플릭스가 올라가는 데는 우리는 같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반대로 갔거든요. 넷플릭스 어떻게 좀 풀어볼까요? 네, 넷플릭스는 신규 가입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고평가 우려감으로 인해서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넷플릭스가 과열 신호가 잡힌 상황이고 주봉상 기술적 지표에서도 과열 신호가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쉬어갈 필요성은 제가 봤을 때 있어 보이는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현재 주가에서 상승할 여지보다는 하방으로 열린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수익률의 메리트가 넷플릭스 개별 종목만 봤을 때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CNN 비즈니스에서 나온 이제 제가 지수를 보니까 공포, 탐욕 지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높은 부분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빅스 우리가 이제 변동성을 보이는 이 빅스 지수도 13까지 내려와 있어가지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시장은 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기관들 조금 투자 비중 지금 변동에 서로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준비했는데 개인 투자자와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 투자 비중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근데 이제 전문 투자자인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주식 비중을 과거에 비해서 축소시켜 나가고 있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시장 반등과 함께 조금 어느 정도 늘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현금 보유량을 추세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투자 비중을 최근까지 감소시켰다가 올해 들어서 크게 좀 늘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으로 개인 투자자와 펀드 매니저 간의 시야 차이가 컸던 적이 지난 20년 동안 거의 전무후무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옳은 판단을 해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펀드 매니저들이 옳았다고 이제 생각할 경우에 어떠한 어떤 시장에서 안 좋은 트리거가 터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 크게 매도세가 나오면서 순매로 인한 급격한 시장 하락이 발생하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던 게 2008년이거든요. 2008년에 펀드 매니저들이 먼저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물량 한 번 더 털어낼 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대량으로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크게 급락했었던 이런 상황이 2008년인데 2000년부터 현재까지 펀드 매니저들의 성향을 보면 보통 경기 상황을 많이 감안해서 투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여전히 펀드 매니저들이 설득될 수 있을 만큼 큰 경기 회복이나 악재 해소는 없기 때문에 좀 펀드 매니저들의 포지션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그에 맞춰서 포지션이 이제 조정이 되면서 매도세가 나올지 아니면 펀드 매니저들의 오히려 비중이 확대되면서 주식시장이 올라올 수 있을지 당분간 이 부분을 좀 추적해서 좀 기초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빅스나 이렇게 공포 탐욕 지수 아주 좋은 부분을 갈 때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게 제 학습상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코인 시장 가볼까요? 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네, 암호화폐 시장은 직전 며칠 동안 상승세를 보이면서 하락정선을 상승 돌파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다 거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지난 3거래일 정도 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 줬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1, 2%권에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현물 거래량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옵션 거래 대금도 줄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이 정말 많이 급감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도의 가격을 저는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할 정도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안 좋은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시장의 어떤 하락 압력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크게 꺾이거나 이런 어떤 안 좋은 트리거들이 발생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제 좀 크게 영향을 받아서 한 번에 시세가 못 떨어졌던 게 한 번에 뚝 떨어지는 이런 이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이제 증권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고 기타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소송전에서 가장 쟁점인 게 이제 지금 뭔가 알트코인들이나 다른 여타 암호화폐들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쟁점이거든요. 근데 JP 모건의 한 애널리스트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처럼 이제 충분히 탈중앙화가 돼서 증권으로 보기 애매한 암호화폐는 오히려 기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미술품이나 현물자산 이런 자산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탈중앙화가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탈중앙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증권으로 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규제를 아예 안 할 수도 없으니 기타 자산 정도로 좀 이제 분류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리플 소송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소송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리플을 포함해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걸 가리는 게 거의 본질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들이 코인베이스의 주가 그리고 암호화폐들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좀 결론적으로는 증권이라는 결론이 되도록 안 나오는 게 아마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좋을 것 같습니다.